저도 12월 4일인가 아마 4일인 거로 기억이 되는데 그 여인영 그 방첩 사령관이 그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뭐 위치 확인, 뭐 체포 이런 거를 부탁했다는 기사를 보고 저도 김용현 그때는 국방장관이 구속이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좀 두 사람 다 이런 수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여인영 사령관은 저게 순작전통이고 해가지고 도대체 이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위치 확인을 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경찰에서 그거는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을 알지 않는 한 어렵다고 딱 잘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 국정원 1차장의 이 메모와 관련된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통화한 거를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결을 해서 바로 이 내란과 탄핵에 이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자정이 넘은 시각, 국회 본청 지하 1층에 계엄군들이 나타납니다. 잠시 뒤 복도 조명이 꺼집니다. 암흑은 5분 48초 동안 지속됐습니다. 단전이 실제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질서유지 차원의 병력 투입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단전은 707 특임단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곽종근 전 사령관 역시 자신이 지시한 것임을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지시가 발단이라는 사실은 쏙 빼놓은 해명입니다. 대통령한테서 아까 그 지시를 안 받았으면 증인이 그 생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이후 벌어진 일을 직접적 단전 지시가 없었다는 사실만 부각하며 부하 탓을 한 겁니다. 국회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위헌 위법적 계엄 포고령의 작성자가 김용현 전 장관이라고 했을 때부터 윤 대통령의 남탓, 부하 탓은 본격화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에 군 투입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스템을 점검하라고만 했다고 둘러댔습니다.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전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그 조치를 준비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정치인 체포 지시는 홍장원의 공작이라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심지어 계엄군은 시민을 공격한 사실이 없다며 국민 탓까지 했습니다.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윤 대통령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사안들은 탄핵의 기준점이 되는 핵심 쟁점들입니다. 하나같이 부하 탓을 하는 자체도 군 통수권자로서 적절치 않은 모습이지만 자신의 책임이 명확하다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조급함의 표현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현주입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증인 신문이 시작되자 윤석열 대통령도 바빠졌습니다. 연거푸 물을 들이켰고 대리인의 손으로 쿡쿡 찌르며 신문에도 적극 개입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상식이고 한데 왜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묵살해버렸냐. 대리인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직접 뭔가를 적어주기도 했는데 신문을 진행 중인 변호사를 바꾸라고 다급히 요구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끌어내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인에게 질책한 사실이 없었죠, 그 당시에. 저한테 지시를 왜 이행하지 않았느냐라고 안 했냐고 질책하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게 맞다는 진술이 이어질 땐
헛웃음을 지으며 한참 동안 곽 전 사령관을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얘기하신 게 아니고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대통령이 곽 전 말씀하셨다고요? 사령관 신문이 끝난 뒤 마이크를 잡은 윤 대통령. 경로 섞인 목소리로 항변에 나섰습니다. 특히 자신의 명을 받들던 부하들을 향해 의도가 있는 공작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 안에는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경로성 발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 조서를 찬찬히 다시 살폈습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그때그때 유리한 말을 찾으면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대통령의 품격과 책임감은 어디 있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MBC 뉴스 유서연입니다. 그 회의를 국회와 지방의회 등 정치활동을 일절 금한다는 위헌적 내용을 담은 개헌포고령 1호. 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탓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 해상권이 있던 군사정권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와 문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측은 잘못 적은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권능을 매개로 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정치활동의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 실수라고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겼는데 김 전 장관 측은 실수가 아니라며 윤 대통령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포고령을 누가 썼느냐에 대해서도 두 사람 입장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써온 걸 몇 자 수정한 거라고 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이 전체 검토를 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뜻을 반영해서 작성한 포고령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김용현 장관께서 이제 직접 초안을 작성하셨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대통령이 했습니다. 개헌 포고령 1호만으로도 헌법 위반을 입증하는 건 충분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헌법은 아무리 계엄이라도 대통령에게 국회를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2.3 내란 사태 재판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을 시작으로 조지호, 김봉식, 여인영 등 구속 기소된 피의자들 재판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합니다. 법정에서 나올 증언에 따라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